안녕하세요. 특수교육 분야에서 오랫동안 아이들과 함께해온 심현미입니다. 오늘은 언어 치료를 공부 중인 선생님과 함께 경계선 지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언어 치료를 공부하면서 인지적인 부분과의 연결이 중요하다는 걸 계속 느끼고 있었는데요. 오늘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대됩니다. 선생님, 근데 우선 경계성 지능이란 용어가 낯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경계성 지능이란 말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네, 경계선 지능 또는 경계선 지적 기능이라고도 하죠. 지능 지수가 71에서 84 사이인 경우를 말해요. 지적 장애로 진단되지는 않지만 평균보다는 낮은 지적 기능을 보이는 범주죠. DSM-5에서도 이 범주를 따로 구분하고 있고 전체 인구의 약 13.6% 정도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 대상자 수보다도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려움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 부모님들이 좀 느린가 보다 크면 괜찮겠지 하고 적절한 평가나 지원 없이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느껴지니까 더 늦게 알아차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이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맞아요. 이 아이들은 일상적인 대화나 간단한 활동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답답한 아이, 분위기 파악 못하는 아이, 책상에 오래 못 앉아있는 아이 정도로 여겨지곤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추론이나 문제 해결 능력,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에서 어려움을 보입니다. 이런 고차적인 사고는 단순한 인지 기능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스스로 생각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능력, 즉 삼위 인지 기능이 함께 작용해야 가능한 복합적인 능력이죠. 또 많은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조금만 어려워도 금방 포기하거나 딴청 부리기가 쉬워요. 특히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런 약점들이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 학교 생활에서 힘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학습이나 또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나요?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학업 성취의 저하예요. 글을 읽고 이해하거나 수개념을 익히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제 수행 속도가 느리죠. 또래 관계에서도 사회적 신호를 잘 파악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어울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아이들의 행동은 ADHD나 자폐 스펙트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인지 처리 속도가 느리거나 스스로 조절하고 점검하는 능력이 약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게다가 이런 어려움은 우울, 위축, 불안 같은 정서 문제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다 보니 부모나 교사가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는 조기 개입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 이 아이들은 무엇보다도 적절한 이해와 꾸준한 지원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단계별로 구조화된 학습, 반복적인 설명과 확인,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 자기 효능감 키우기,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관계 형성, 이런 것들이 모두 중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나 교사의 시선이 달라져야 해요. 이 아이들의 행동을 단순히 가정교육이나 태도의 문제로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인지적인 특성과 어려움을 이해하려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경계선 지능이란 말이 단지 아이의 지능 수준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학습, 정서, 사회적 관계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맞아요.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는 것은 학업뿐 아니라 정서, 사회성, 자존감을 키우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공부 못하는 아이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아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귀한 이야기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경계선 지능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앞으로 경계선 지능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아이 안에 있는 어려움을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